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경계와 호르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경계, 호르몬 같이 한 번에 수업하면 암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경계 따로, 호르몬 따로 이렇게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신경계는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극을 판단해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도록 신호를 다시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뉴런이라는 걸 볼 건데요. 뉴런은요,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예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자 이 말이고요. 세포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단위였어요. 구조적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능적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할 겁니다. 뉴런의 구조는요, 돌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전달하기에 적합합니다. 우리가 신경계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극 전달하고 자극 판단해서 명령 내리고 그 신호를 다시 전달하는 체계를 다 신경계라고 했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뉴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세포체부터 볼까요? 요 덩어리, 요 노란 부분 보이십니까? 요게 신경세포체입니다. 이 신경세포체 같은 경우에는요, 요 가운데 부분에 요 부분 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세포 소기관이었죠. 그리고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세포체는요,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이렇게 삐죽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들을 가지돌기라고 할 건데요. 가지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전달되면 가지돌기가 받아들여서 신경세포체를 통과해서 자, 이렇게 소세지 모양처럼 된 바로 축삭돌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고요. 축삭돌기는 요 끝부분까지 다 축삭돌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이나 또는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다른 뉴런이나 또는 기관으로도 자극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경세포체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지돌기입니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축삭돌기입니다. 요 끝까지 다 축삭돌기.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 전달 방향은요, 항상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가지돌기에서 자극 전달 받아서 내 몸에서 축삭돌기 지나서 다른 가지돌기로 이 방향으로 일어나니까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뉴런, 신경세포라고 했습니다. 뉴런은 기능에 따라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런 세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각뉴런은요, 감각신경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감각뉴런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신경, 은 뭐 한다고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는데요. 이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감각 뉴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뉴런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연합 뉴런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합뉴런은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데요. 중추신경계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뇌나 척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극을 느끼고요, 판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게 연합뉴런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관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운동신경을 구성한 게 운동뉴런이고요.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걸 감각뉴런으로 전달하면 감각뉴런은 연합뉴런으로 이 자극을 전달해 주고요. 연합뉴런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 명령해서 그 명령을 운동뉴런이 반응기관으로 전달해 주는 순으로 자극이 전달이 됩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촉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뇌와 촉수는 연합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연합뉴런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부분, 중추신경계입니다. 특히 척수는 척추뼈 안에서 보호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끝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손끝,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말초신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를 이룬다라고 했고요. 연합뉴런의 역할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였잖아요. 즉 중추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뇌와 척수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 공부하셔야 됩니다. 뇌의 구조 그림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뇌를 보면요, 이렇게 큰 대뇌가 보이죠? 대뇌 같은 경우는요, 매우 크고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뇌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좌우 반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면서 적절한 신호를 보내서 몸의 감각기관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기관 같은 경우는요, 눈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눈은요, 빛을 받아들여서요, 그 빛이 각막을 지나서 수정체를 지나서 그리고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에 상이 맺혔었죠. 망막에는 시각세포가 있었고요. 그것이 시각신경을 따라 대뇌로 전달됐어.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 조절을 하는 것은 되뇌야 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기억이나 추리나 학습이나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곳도 되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치매, 우리가 말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못 알아보고 손자, 손녀를 못 알아본대요. 어디에? 바로 고등정신활동인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대뇌의 일부를 다치면 기억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요, 우리가 요렇게 하얀 부분에서부터 노란 부분에서 요렇게 생긴 부분까지 다요, 간내라고 부릅니다. 간내는요, 체온, 체액의 농도 등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라고 해서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온은요, 우리 36.5도여야지 정상 체온이고요. 체액의 농도도 우리 어때요? 농도가 맞지 않으면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런 것도 내 몸의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함이죠. 이게 바로 간내의 역할입니다. 자, 간내 아래쪽에는요, 중간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내는요,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환자한테 의사가 눈을 벌리고 불빛을 쪼여보는 거 본 적 있죠? 이때 동공 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빛의 양이 많아지면 동공은 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동공이 축소되어야 되잖아요. 그 반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공 반사를 하지 않는다, 뇌의 깊숙한 부분까지 손상이 되었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연수입니다. 아래쪽에는 연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 박동하죠? 호흡하죠? 소화하죠? 우리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죠, 그죠? 이런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하는 거고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등도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이런 것도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무조건 반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뒤에 가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손해가 있죠. 손해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자세, 균형 유지, 그런 운동선수한테 좀 잘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척수는요, 연수의 아랫부분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어떤 자극이 받아들여지면 신경을 따라 척수로 오고요. 척수를 따라 대뇌로 갔다가 다시 척수를 따라 운동신경으로 가는 경로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로다, 통로. 그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 가만히 있어도 일어나는 반응들, 예를 들어서 배변 배뇨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릎 반사라는 것도 있는데요. 무릎을 톡 치면 무릎이 올라오는 반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것도 무조건 반사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무조건 반사라는 말 아까 연수에도 썼었잖아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 동공반사. 동공반사 같은 경우는 중간내가 조절해 주죠.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동공의 크기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척수에서 일어나는 척수반사도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구단을 외운데요. 기억과 관련된 영역 대뇌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밖에 나갔더니 땀이 났대요. 체온 유지, 항상성 유지를 위한 관내의 역할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더니 동공의 크기가 변했대요. 동공 반사는 중간내가 하는 일이죠. 운동을 하였더니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뛰었대요. 소화, 호흡, 심장박동 모두 연수가 하는 작용이었죠. 평균대 위에서 팔을 벌려서 몸의 균형을 유지했대요. 몸의 균형 유지, 손해의 역할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초신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죠? 자극을 받아들여서 자극에 대한 적당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내린 명령을 다시 운동기관으로 전달해야 되지 않나요? 이때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 중추신경계라면 자극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극을 운동기관에 전달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말초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뇌와 척수 부분만 중추신경이고 나머지는 모두 말초신경입니다. 이러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요, 온몸에 퍼져 있고요.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감각신경은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게 됩니다. 감각 뉴런의 역할과 똑같죠? 감각 뉴런, 자극을 받아들여서 중추신경계로 전달. 그러면 운동신경은 연합 뉴런에서, 즉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다시 운동기관,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역할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우리가 말했을 때 자극의 전달 경로는 감각기관에서 중추신경계에, 즉 우리가 말하는 연합 뉴런에서 운동신경으로 전달되는 거 알고 있죠? 감각신경은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요. 운동 뉴런은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율신경이 나오는데요. 말초신경 안에 포함되는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고요. 대뇌에는 직접적인 명령 없이, 즉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몸의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고요.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안정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긴장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놀랬어. 그럼 시간이 지나서 내 몸이 다시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서로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길항작용이라고도 합니다. 길항작용. 같은 내장기관에 존재를 해요. 그런데 서로 반대된 역할을 할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 그랬으면, 부교감은요,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놀랬어. 동공 어때요? 커지죠? 눈 커진다 하죠? 동공이 커질 거예요. 확대. 놀랬어. 어때요? 심장이 쿵쾅쿵쾅, 호흡이 가빠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호흡이 가빠지게 됩니다. 아, 나 어제 너무 놀래서 소화가 안 돼. 소화 운동은 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긴장했을 때 교감신경이 동공의 크기나 호흡 운동, 심장 박동, 소화 운동은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얘기고요. 부교감 신경은 안정 상태를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동공 크기 어때요? 휴, 다시 되돌아와야죠. 작아져야죠. 축소, 호흡 어때요? 아, 억제돼야 되죠? 심장 박동도 억제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요, 자율신경이고요. 자율신경은 말초신경에 속하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장기관에 존재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즉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놀랬어. 눈 커지죠? 호흡 빨라지면서 심장 두근두근. 그리고 소화가 안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억을 해주시고, 부교감신경은 반대. 자, 자극의 전달 경로를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컴퓨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감각기관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잖아요. 키보드와 같은 역할이고요. 감각 뉴런은 연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대뇌까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담 뉴런은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즉 본체 중앙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운동 뉴런은 다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응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니까 연결선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반응 기관에서는 즉 화면에서 그것이 출력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의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응인데요. 대뇌가 반응의 중추가 됩니다. 자, 자극이 왔어요. 감각기가 받아들이겠죠? 그것을 감각신경에게 전달하라고 주면 이제 중추신경계로 연결을 할 텐데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는 척수를 지나고 대뇌를 가는 경로도 있을 수 있지만 척수는 지나기도 하고 안 지나기도 해요. 그래서 감각신경 대뇌로 가는 바로 가는 경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뇌는요, 척수 또는 바로 운동신경으로 전달을 할 거고요. 그 운동신경이 그 명령을 운동기관한테 전달을 해주면 바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는요, 떨어진 자를 봤대요. 그러니까 자극이 눈으로 봤죠? 그러면 그 자를 잡아라고 명령을 내리겠죠? 명령을 내리는 건 대뇌고요. 그럼 운동신경이 운동기관, 근육한테 전달을 해주면 잡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전자에 물을 컵에 따르는 행동도 어때요? 주전자를 보고 나 이제 컵에 물 따를 거야 라는 명령을 대뇌가 내려주면 그것을 근육이 움직이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다음은 의식적인 빠르기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한 사람은 자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의 손끝이 오도록 손을 지금 대기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A가 예고 없이 자를 놓을 겁니다. 그러면 B는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을 텐데요. 이렇게 잡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할 겁니다.
이번에는 B의 눈을 가린 후에 A가 땅 소리를 내고 자를 떨어뜨릴 건데요. 이때 B는 소리를 듣고 자를 잡게 되고요. 자를 몇 센치 부분에서 잡았냐 이런 떨어진 거리를 측정해서 다시 평균 값을 구할 겁니다. 자, 눈으로 했을 때요. 21, 20, 20.5, 19.5, 19, 20. 조금 약간 줄어들었다. 그죠? 그리고 32, 31, 30, 29, 28, 30 요런 변화를 일으켰네요. 결과를 보고 해석해 보면요. 일단 눈이요. 평균은 20으로 나왔고요. 소리는 평균 30이 나왔기 때문에 눈이 조금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다. 이 말은 반응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니까 눈이 더 반응 시간이 짧았다는 얘기고요.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 것이 소리를 듣고 잡는 것보다는 어때요? 평균 20, 30, 20이 더 빠른 거라 그랬죠? 빠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판단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요? 눈으로 보고 이제 잡아야 돼라고 대뇌가 명령을 전달해주면 손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어서 잡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뇌에서의 판단 과정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바로 직전에는 의식적인 반응을 배웠는데요. 대뇌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반응이었다면 무조건 반사는 대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사입니다. 선천적인 반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반응을 나는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을 무조건 반사라고 할 겁니다. 이 반응의 중추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척수, 연수, 중간뇌가 있습니다. 척수 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무릎 반사예요. 무릎 반사는 지금 이렇게 고무망치인데요. 고무망치를 준비하고 여러분 무릎을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딱딱하지 않은 부분이요. 그 부분을 고무망치로 꽁 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극이 왔죠? 그러면 감각기관이 피부가 느낄 겁니다. 그럼 이것을 감각신경으로 보내게 되고요. 이 감각신경은 척수에게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럼 척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척수가 받아들인 자극을 명령을 내리겠죠?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거 운동기 또는 반응기관으로 나올 거예요. 운동기관, 운동기 또는 뭐 반응기관 이런 형태로 단어가 나올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운동기 또는 반응기관에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무릎 반사입니다. 그런데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니까 자극이 가서 척수로만 거치고 되돌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극은요, 우리가 척수로도 가고요. 또 대뇌로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로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 반사가 일어난 후에 고무망치가 무릎뼈 아래를 쳤네라는 걸 느끼잖아요. 또는 아프네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것은 대뇌가 아픔, 감각기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아픔을 느꼈기 때문이겠죠. 또한 무조건 반사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므로 라고 돼 있죠. 만약에 이 경로에서 자극이 감각신경을 지나서 척수를 지나서 대뇌까지 올라갔다면 그곳에서 다시 내려와서 척수, 운동신경, 다리가 올라가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매우 경로가 길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만 일어난다는 건 이렇게 반응 경로가 매우 짧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니까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릎 반사가 빠르게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를 들어 뜨거운 물체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대요.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뜨거운데 손을 대고 뜨겁네 대뇌가 느끼고 손대 하고 난 다음에 손을 떼고 나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 입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척수까지만 갔다 오면 경로가 짧으니까
뜨거 이렇게 손을 바로 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손을 떼고 난데 뜨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즉 경로가 척수지만 대뇌로 가는 경로가 하나 더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척수 반사는요, 무릎 반사, 배변 배뇨, 뜨거운 물체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회피 반사라고도 하거든요. 빠르게 회피한다. 연수 반사에는요, 주로 얼굴 쪽에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하품,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 구토 등이 있고요. 중간에는 동공 반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의 중추를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장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니까 이것은 뭐예요? 무조건 반사가 되는 거고요.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고 했죠. 따라서 밟았으니까 감각기관을 통해 자극이 전달이 되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척수에서 회피 반사가 일어나니까 척수를 거쳐서 다시 발을 드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반응 기관으로 와야 되겠죠. A, G, E 순서여야 합니다.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는 건 내가 보고 생각하고 차는 거니까 반드시 대뇌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을 봤어요 라고 되어 있으면 얼굴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되는 거고요. 얼굴 밑부분, 목부터 척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가도 돼요. 그런데 팔이나 다리 같은 것들은 척수에서 뻗어나온 자극들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전달돼야 돼요. 얼굴 부위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공을 봤잖아. 눈에서 자극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대뇌가 어때요?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C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운동 유런을 거쳐야 되니까 요 D를 거쳐서 내려와야 되겠죠. D. 그리고 난 다음에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E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든다라고 했습니다. 눈을 감고 더듬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손에 있는 감각이기 때문에 A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A부터 해서 자, 책상 위에 있는 연필을 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명령 내려주는 대뇌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 대뇌를 거쳐서 대뇌에서 자극이 D 운동으로 연결되면 다시 E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요, 이 경로 문제도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이 전달될 때는 이 그림에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동그란 부분이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축삭돌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극의 전달은 원래는 이제 여기 가지돌기도 있는 거 알죠?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만 일어나기 때문에 자극의 전달 경로는 그림에서 요 경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봐주시고요. 얼굴을 지날 때는 반드시 척수를 거칠 필요는 없어 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E에서 바로 C로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눈을 감고 더듬었대요 라고 해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손끝에서 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경로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뉴런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신경세포체죠. B는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1번 뉴런은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맞죠? 2번 A 부분 신경세포체 맞습니다. 3번 B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맞죠? 4번 C는 자극을 전달해주는 축삭돌기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C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B를 통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된다고 했는데요. 자극이 전달되는 것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전달이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는요,
감각 뉴런이죠. 나는 연합 뉴런이고요. 다는 운동 뉴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죠. 1번 가는요 감각 뉴런, 나는 연합 뉴런, 다는 운동 뉴런. 방금 설명했죠? 맞습니다. 2번 감각 뉴런은 감각 신경을 구성한다. 맞죠? 3번 연합 뉴런은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3번 설명도 맞죠? 4번 다는 자극에 대한 판단과 명령을 담당한다. 정답은 4번이죠. 다는 운동 뉴런이고요. 자극에 대한 판단과 명령을 담당하는 것은 나, 연합 뉴런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극의 전달 경로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가나다순 맞네요. 뇌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1번 간뇌는요 항상성 유지 기억나나요? 체온 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2번 손의 역할은요 평형감각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심장박동 호흡운동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심장박동 호흡운동은 바로 연수가 조절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되뇌는요 기억, 감정, 추리와 같은 정신활동 담당하는 거 맞고요. 연수의 또 다른 기능은요 기침, 침분비와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죠. 5번 중간뇌는 동공반사, 눈의 움직임이나 동공과 홍채의 변화를 조절한다.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림은 뇌의 구조를 나타낸 거죠. A는요 대뇌, B는요 간뇌, C는요 중간뇌, D는요 소뇌, E는요 연수입니다. 간은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쉽게 넘어진대요. 아까 몸의 균형 소뇌의 역할이었죠. 간은 D와 짝이 되면 되고요. B의 밝기가 변했대요. 동공반사 중간뇌의 역할이었죠. C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무릎 반사와 중추가 같은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무릎 반사는요 바로 척수가 중추입니다. 그런데 1번부터 4번 기침, 침분비, 딸꾹질, 재채기 모두 연수가 중추가 되죠.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았대요. 그럼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리는 반응은 바로 척수가 중추가 되는 회피반사라고도 한다고 했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림은 자극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극의 전달 경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방향으로 전달이 되죠. 따라서 D가 감각 뉴런, C도 감각 뉴런이 되겠죠. 거쳐서 A, 연합 뉴런, B, 운동 뉴런, F도 운동 뉴런이 됩니다. 그리고 E는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되겠죠. 기억입니다. A와 E는 중추신경계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A와 E는 연합 뉴런이니까 정답이죠. D는 감각신경을 구성하고요. F는 운동신경을 구성한대요. 맞죠?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은 신경을 구성하고 있겠죠. 디귿, 날카로운 물체에 손이 찔렸답니다. 회피반사죠? 중추가 바로 척수가 되어야 되죠. 따라서 D에서 E로 갔다가 F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았대요. 그러면 D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D,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A로 가서 뇌가 명령을 내리겠죠? 스위치를 찾아 눌러라 라고. 따라서 B, F 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신경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A, 딱 봐도 말초 신경계죠?
1번 자극에 대해 명령을 내리는 건 그림에서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중추신경계입니다. 뇌와 척수도 바로 중추신경계에 해당을 하죠. 3번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대요. 바로 말초신경계 정답이죠. 4번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모두 받느냐 모두? 자율신경이라고 기억납니까? 말초신경계에 포함되어 있던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번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말초신경계에 속해 있는 자율신경은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